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침을 박주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감기가 몸판 걸려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 그 금융시장 흐름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그 가장 큰 이벤트가 결국 3월 FOMC였던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이 연준이 도비시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올해 원래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예상했던 거를 아예 금리 동결로 전망을 해버렸고요. 또 관심을 모았던 이 자산 축소 부분들도 5월부터는 이제 자산 축소 규모를 줄여서 9월에는 아예 자산 축소도 종료하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어떤 그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 문제는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연준이 급격하게 바뀌었을까? 단순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친화적인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연준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경기에 대한 침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지 않았을까? 그게 뭘까? 이거에 대한 어떤 오히려 시장의 우려를 자극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채 10년 금리가 이 3개월 국채 금리까지 하향하면서 이른바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벌어졌고, 이게 다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도 조정받고 채권 금리는 또 이것 때문에 더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연준이 정책 스탠스를 이 시장 친화적으로 바꾼 건 좋았지만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랑 또 향후의 일정들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은 주택 관련 지표들이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시카고 PMI가 있고, 또 개인소득 지표, 또 역시 신규주택 판매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4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가 되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표의 흐름을 보면 좋지는 않은데, 이른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 그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안 좋은 정도가 조금 덜 안 좋아지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지표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 실망치가 조금 덜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마이너스 43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씩 마이너스 4를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이 지금 최근에 경제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저도 몇 번이나 이 영상 통해서 유럽 쪽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유럽 PMI라던가 독일 PMI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유럽 쪽의 이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기대치보다 실망을 주는 정도는 조금 덜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다소간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로벌 미국 지표는 이 정도였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국내에서도 월말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또 일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주열 총재가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바뀐 부분들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시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이 홍남기 부총리 업무 보고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추경 가능성이 매우 높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경 편성 지시를 한 상황인데요. 추경에 대한 규모라던가 시기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월말이다 보니까 수요일 날에는 소비자 심리 지표, 목요일에는 기업 경기 지수와 이제 경기 체감 지수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2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이제 이게 경기 바닥 신호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좀
향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OECD 선행지수는 조금 반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인데요. 보시면 2017년도 상반기 고점으로 해서 지금 뭐 20 몇 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반등이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선행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 보면 소비자 기대 심리는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피 지수도 역시 조금 반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지표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전히 재고순환 지표라던가 또 구인구직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번에 뭐 선행지수가 반등할지는 사실 저도 좀 장담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이미 하락세를 보인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른바 기저효과 때문에서라도 그동안의 하락세가 조금 주춤하거나 약간의 반등의 시기들은 이제 조금씩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 산업활동지표에서 선행지수의 반등 여부도 요번엔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였고요. 이제 각 시장별로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세게 좀 조정을 받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로 인식이 되면서 좀 매물이 출회가 되는데요. 조정 국면으로 완전히 진입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일단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인 이런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 준 거기 때문에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뭐 금융시장의 조정을 촉발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예정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이 반응할 텐데, 최근에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실망세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이제 연준이 왜 이렇게 도비샥이 바뀌었을까, 뭔가 경기에 우리가 모르는 침체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감들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지표의 모습들은 조금씩 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닌 이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지난주에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IT 대표 이 반도체 주가들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마이크론이 이제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의 수급 개선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다시 좀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를 좀 높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다시 지난주에 이 매수 강도가 조금 강화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또 약간 매수세가 좀 주춤해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원래 쉬어갈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이제 종목 경향으로 가는데, 지금 상황은 모멘텀 상에서는 오히려 또 다시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이 나타나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특별하게 어떤 선호 종목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내 지표들이 좀 뻗어나가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 여부가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 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뭐 미국채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2.44까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절벽처럼 떨어졌고, 또 독일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014 뭐 이렇게 되는데, 국내 금리 역시 중장기물 위주로 봤었을 때는 글로벌 금리 하락세에 조금 편승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10년짜리가 1.93까지 해서 지금 전저점 수준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장기채 금리 자체가 글로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금리 좀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더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금리 인하가 눈앞에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은 했죠. 근데 금리 인하가 실현되기까지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는 부분들은 좀 이어지겠지만 절대금리의 하락폭 자체가 여기서 더 크게 뻗어나가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장기금리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상당히 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던가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는 한 장기금리도 일단은 하단은 월요일날 갭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는 조금 막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시장 살펴보면 달러화는 뭐 박스권으로 회귀를 했고요. 일단은 국내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는 뭐 주식시장 조금 좋아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에 터키 리라화가 폭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터키 리라화가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좀 약세를 보였고 브라질 헤아라도 좀 상당히 지난주 금요일에 약했어요. 그래서 신흥국 통화들이 다시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진 이런 내용들이 신흥국 통화에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는 상충되는 요인들이어서 기존의 박스권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그 금요일 처음으로 이 외환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개입 내역을 공개하게 되는데 뭐 10월 달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 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연관돼서 뭐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좀 낮추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은 지금 유가가 60불 때까지 목전에 왔다가 최근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좀 상승세가 좀 제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최근에 그 노펙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펙의 카르텔에 대해서 어떤 그 가격 담합을 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보면 뭐 유가가 더 크게 뻗어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2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리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커진 부분들이 금 가격을 좀 지지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간 전망소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